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자체가 저희가 했듯이 BJT 같은 경우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 그랬을 때 얘는 기본적으로 PN 다이오드가 있으면 얘를 이제 순방향으로 해서 차지를 방출시키고 차지를 여기서 전자가 굉장히 많은 전자가 방출을 하는데 여기에 주입되어 있는 홀이 P 쪽의 홀이 재결합을 하는 양이 너무 적어서 나머지 전자가 그냥 100개 중에 100개가 주입되었을 때 1개 정도가 결합이 되고 나머지가 여기에 진공처럼 P와 N 사이에 디플리션 레이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역방향을 걸어줬을 때 나머지 전자 99개가 여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전압을 바꿔주더라도 넘어가는 전자의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베이스하고 이미터라는 용어 자체를 봤을 때 방아쇠를 당겨서 전자 넘어가서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가 되고 요게 이제 드레인 소스 사이에 이게 드레인이고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에 따라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드레인 소스를 얘기해 버렸네요. 그게 아니라 V의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과 I의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류를 봤을 때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지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 보게 되는 요 위치는 이 커런트 양은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쪽 전류를 전류 제어를 해서 전체 컨스턴트 커런트를 만들어준다라는 차원에서 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원리를 조금 이제 따졌을 때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강대원 박사님께서 이제 만든 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필드 이펙트가 그야말로 그 전자계약 할 때 전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걸어주면 이런 플러스를 걸어준다 생각해 봅시다. 플러스를 이렇게 걸어주면 자 플러스를 걸어주고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 플러스 주위에 어떤 차지가 모이게 됩니까, 여러분? 전기장에 의해서 플러스 전극을 만들어주면 이 근처에는 어떤 전하가 이렇게 딸려오겠습니까? 마이너스는 딸려오겠죠, 그죠? 전자가 딸려오면서 여기에 전자가 딸려옵니다. 전자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렇게 전자가 E 마이너스 대 전자가 딸려옵니다. 딸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다 붙지는 못하는 거는 여기에 절연체를 둡니다. 여기에 절연체를 요 사이에 딱 두면 인슐레이터를 두면 얘가 인슐레이터죠, 그죠? 인슐레이터를 두면 이 플러스의 전하에 의해서 이 전자가 이 절연체를 건너서 못 뛰어 넘어갑니다. 자, 못 뛰어가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전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전자가 왔을 때 이 전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충분히 많은 전압을 플러스를 걸어주면 전자가 좀 많아지겠죠, 그죠? 전자가 많아지면 여러분 교루 직녀 얘기할 때 교루 직녀가 7월 7성 날 뭐타고 서로 만납니까? 까마귀 가치가 만드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누가 걷더라고요? 교루인가? 둘 다 건너나? 둘 다 건너갈 때 발을 밟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까마귀 가치 개수가 적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가겠죠, 그죠? 물론 교루는 좀 많이 불쭉 뛰어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루 직녀가 만나려 그러면 컨덕션을 하려 그러면 서로 만나게 하려 그러면 트랜스포터 되려 그러면 그 교루 직녀가 발을 밟고 가는 까치 까마귀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적당히 전압을 걸어줘서는 전자가 충분히 전류가 흐를 만큼 우리가 느낄 만큼 그런 전압이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는데 어느 특정한 전압이 되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플러스를 충분히 걸어준 얘가 충분히 전하가 많이 모여서 이 사이에 전극을 걸어줍니다. 이 사이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요 전자가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줍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해주면 이
이 전극과 이 전극과 세 가지 전극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상황에서 전압을 또 걸어주겠죠, 그죠? 전압을 걸어주면 우리가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딱 걸어주면, 플러스 딱 걸어주고 딱 하면 전자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전자는 어디로 가요? 이 플러스 걸어주면 이 전자는 이렇게 균일하게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자가 흐르긴 흐르는데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이 전하가 한쪽으로 좀 물리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자가 많이 생길 텐데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좀 이렇게 몰릴 겁니다. 이렇게 몰리고 반대편은 좀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래 차지가 이런 식으로 한쪽은 이렇게 넓고 한쪽은 좁은, 그리고 폭이 좁은 이런 전자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플러스를 걸어줄 때 그러면 이제 전자 구름이 이렇게 되는,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여러분?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그죠?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보면 전압을 좀 더 많이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많이 걸어주면 여기에 많이 당겨지는데 이 반대편에 요거는 전하량은 상당히 줄겠죠, 그죠? 그럼 줄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상대편은 지금 이제 그릴 때 얘를 싹 지우면, 점점 지우면 반대편은 줄 겁니다. 이렇게 자 줄고 또 줄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얘가 한쪽은 많고 한쪽은 계속 줄어들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얘를 확대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채널이 이렇게 딱 꼭지가 이렇게 딱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하가 이제 음전하가 이렇게 플러스 다 당겨가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여러분 전하가 끝에 한쪽 전극에 이렇게 차지가 없으면 이쪽은 충분히 전류가 흐르죠, 그죠? 이쪽 입장에서는. 근데 요 견우가 있는 직녀가 있는 견우가 있는 쪽에만 차지가 없어도 사실상 이 근처 눈할 때까지 가지만 끝에 딱 못 만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전압을 많이 걸어질수록 차지가 한쪽 편에 이게 없어지면서 여기에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만큼의 채널의 길이가 있는데 차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잘려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잘려버리면 끝에 딱 됐을 때 여러분 보면 자 차지 이거는 순수 전자 구름입니다, 여러분. 전자 구름 모양인데 전압 플러스 많이 걸면 걸수록 이제 반대편의 전극에 있는 전자의 양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점점 줄어들게 되면 끝에 살짝 이렇게 간신히 걸려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끝이 다 끊어지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포인트에서는 저항이 얼마나 이 둘 전극 사이에 저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저항이 무한대가 되니까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는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전압을 하나 살짝 그려보면 V에 이제 V입니다. 이 양쪽이 이걸 제가 이름을 짓기 전에 이 양쪽을 1, 2라고 치고 1, 2 사이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 속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I입니다. 흐르는데 전압이 커졌을 때 V에 1, 2라고 표현할게요. 1, 2라 표현했을 때 1, 2라 표현했을 때 전압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 한쪽에 전압이 없어지면서 얘가 탁 끊어지면 실질적으로는 미분 저항이 무한대로 가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미분 저항이 무한대로 되는 얘기는 걸어준 전압하고 흐르는 전류가 전압 충분히 키웠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항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전압을 크게 했을 때 전류가 입장에서 저항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미분 저항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평평해지죠, 그죠? 왜냐하면 전압을 키워도 전류가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런 그 채널의 차지 양을 봤을 때 전압을 키우면 이렇게 한쪽에서 미분장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무한대로 가면 저항이 이제 그 미분장 0이 되니까 이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 이제 차지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 1번 전극에 전압을 키웠을 때 반대편 전극에 전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에 제3의 전극을 딱 봤을 때 딱 보면 얘를 도와줄 방법이 있죠. 얘를 도와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전하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전하가 모자라는데 이 전하를 모자라는 부분을 만약에 좀 더 플러스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이 지금 1번 전극에서 플러스를 키웠는데 위에 전원체를 사이에 두고 위에 있는 전극에서 좀 더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기 전하 모자라잖아요. 지금. 모자란데 이 위에 전극에 의해서 여기 전하 좀 더 생기겠죠. 그죠?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위에 전원체를 사이에 두고 요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있는 전하의 구름이 얘가 양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은 위에 전극과 한쪽에 걸어준 이 1번 전극에 걸어준 이 전압의 차이가 결국은 여기에가 없어지는 포인트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끊어졌어도 위에 플러스 좀 더 많이 걸리면 전압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게 V12가 되었을 때 일정한 값을 가질 거고 V12가 0으로 가면 이 1번과 2번 사이 0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0으로 가야 됩니다. 0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어디에선가 내려가는 형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V 위에 제 전극을 이제 3번이라 그럴게요. 3번과 요 1번, 3번과 1번 사이의 전극 전압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좀 더 많이 이게 차지가 있으면 전압을 또 다르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또 될 겁니다. 어쨌든 게이트 전압 게이트를 안 쓸게요. 3번 전압을 바꿔주면 결국 이렇게 온셋이 틀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 게이트 전압에 3번 전압에 따라서 이게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그 전압이 충분히 클 때 여기에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가 생기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극 3개가 있는데 전압을 바꿨을 때 일정한 전압이 나온다는 것. 요게 이제 앞에서 바이폴라 정전 트랜지스터에서 증폭기로 쓸 수 있는 첫 조건이라고 했죠. 그죠? 첫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필드 전기장에 의해서 트랜지스터 효과를 보인다고 해서 이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 일정한 영역에서 전류 영역에서 우리가 증폭기로 쓸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증폭기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가 이제 이 채널에 사라진 영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핀치 오프라 그럽니다. 나중에 그 반도체 같은 거 배울 때 트랜지스터에서 이 한쪽에 드레인 쪽에서 이제 요거를 붙일게요. 드레인 쪽에서 이제 소스 쪽에서 차지가 사라지면서 이제 요 소스 쪽이 아니라 드레인 쪽이죠. 빠져나간 요 드레인 쪽에서 차지양이 없어지는 포인트가 생기는 우리가 핀치 오프라 그래서 얘가 바로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가 나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이제 전압에 의해서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가 되니까 결국 이제 이 3번 전극하고 지금 요 1번이나 2번 전극에는 정기적으로 전원체를 사이에 두고 연결돼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전극을 이거를 해서 모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커패시터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차지가 여기서는 제가 전자구름 표현했잖아요. 그죠? 여기 전자구름이 그랬습니다. 자, 전자구름을 그랬는데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다니기도 하지만 홀이 다니기도 하죠. 그죠? 이 종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잘 다니는 그런 반도체를 썼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N 채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화가 잘 다니는 반도체를 써서 똑같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플러스 차지가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걔를 우리가 P 채널을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와 구름에 따라서 전자가 모여서 켰다 껐다 하는 경우를 N 채널로 표현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지스터 NPN 트랜지스터에서 일렉트론과 이렇게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N 채널입니다. N 채널. N 채널이고 얘는 NPN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N 채널하고 NPN에서는 다 얘는 전자 구름이 여기 형성되어 있어서 일렉트론이 이제 지나가고, 이 NPN도 일렉트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터에서 컬렉터까지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랜지스터 N 채널하고 NPN에서 전하가 지나가는 건 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전자 입장에서는 이 전자가 방출될 때 여기 화살표 있는 곳에서 이제 컬렉터로 가는데 방출되어서 말 그대로 컬렉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컬렉션 되는데 전자의 방출원과 전자의 이렇게 모으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똑같은 전자 채널을 놔두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칸스턴트 커런트 모드를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밑에 그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화살표 없는 곳으로 갈 때 전자가 똑같이 갑니다. 얘도 이제 칸스턴트 커런트 모드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표현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채널에 의한 거고 얘는 채널이고, 이 BJT에서는 실제 그 방출원 그 이미터를 방출해서 얘가 이제 진공 베큐엄 상태에서 전압에서 컬렉션 되는 건데, 이 채널로 갔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걸 우리가 이미션 된다는 거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이 비슷한 트랜지스터에서는 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차지가 나갈 때 이 모으는 부분이 컬렉션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드레인이라 그럽니다. 결국 모아전 똑같죠. 소스, 드레인.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에서는 BJT에서는 이게 커런트 구동이었습니다. 이게 커런트 I, B로 우리가 얘를 켰다 껐다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베이스로 전극을 한 반면에 제가 요 트랜지스터에서 저련체를 사이에 두고 커패시터 모양 닮았죠, 그죠? 커패시터 모양 닮았는데 저련체를 사이에 두고 이 전압에 의해서 채널이 만들어지는 걸 봤을 때 얘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V입니다. 자, V에 라고 얘기하고 이 V에 게이트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자체가 게이트가 문이잖아요, 그죠? 게이트 문인데 이 게이트 문에 해당되는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자 전압이 중요한 부분이 이 소스가 이제 소스하고 게이트 사이의 전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 게이트 쪽 전압이 사실은 소스하고 사이의 전압 차이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드레인 쪽 전압은 V 드레인이라 표현하고 드레인과 또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V 이 소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BJT일 때 이미터가 카먼이냐, 컬렉터가 카먼이냐, 베이스가 카먼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그 증폭 회로가 있었잖아요, 그죠? 카먼 이미터하고 카먼 베이스하고 카먼 컬렉터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처럼 얘도 이제 보면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만 정해진다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카먼 뭐겠습니까, 여러분? 카먼 소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카먼 뭐가 있겠습니까? 게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카먼 드레인 있겠죠. 카먼 드레인인데 카먼 드레인은 여기서 그 BJT에서 카먼 컬렉터라는 데인데 걔는 여러분 특별히 다른 말로 썼었죠. 걔는 1에 해당되고 이 카먼 컬렉터는 이미터 전압을 따른다고 그래서 이미터 팔로워 한다고 했었죠, 그죠? 베이스 전압이 들어간다고 했는 것처럼 이 트랜지스터에서도 카먼 소스라는 개념이 우리가 얘기할 때 1을 붙인다면 뭘 붙이겠습니까? 이미터 팔로워에 해당되는 것처럼 소스 팔로워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가 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사실 다 배운 겁니다. 배웠는데 이제 제가 우리 BJT에서 덜 배운 부분을 여기 같이 접목을 시킬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할 때
얘가 커런트 소스긴 한데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작동 모드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를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교재는 304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V에 이제는 드레인 소스라 표현할게요. 지금 드레인 소스 표현하고 여기서는 I의 드레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되고 여기에 이제 전류가 분명히 큰 영역에서는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확대 키울게요. 일정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드레인 소스가 0이 되면 0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사이 연결되는 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는 BJT에서는 요 영역이 액티브 모드였거든요. 액티브 리전이었는데 요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얘기를 할 때 드레인 소스가 큰 영역에서 전류가 전류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FET에서는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세츄레이션 리전을 그럽니다.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면 이 포인트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림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FET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 여기에 전압이 딱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가지 이제 요 전압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전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전압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자 FET 그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 영역은 게이트 전압에 비해서 이 게이트 전압에 비해서 어느 영역이 큰 겁니까? 드레인 소스가 한참 커지는 영역이죠. 그림을 표현한다 그러면 얘가 충분히 길어지고 얘는 짧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 표현할 때 여기서 얘는 충분히 길고 얘는 요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지금 전류가 증가하는 영역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그러고 혹은 리니어 리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리니어 리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증폭기로 쓸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그 차지가 많이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FET를 표현했을 때 게이트가 여기서 보면 게이트가 충분히 플러스로 많이 걸려서 여기에 그 플러스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드레인 쪽의 전압보다는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포인트는 정확하게 일정해지는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림을 표현할 때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게 충분히 플러스인데 드레인 소스가 커지면서 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요 정확히 채널의 한쪽 편에 이렇게 채널이 끝에 이렇게 모양이 되어서 정확히 채널의 한쪽 끝이 사라지는 핀치오프가 일어나는 되는 게이트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게이트 전압과 요 드레인 쪽하고 전압 차이에 의해서 이게 V threshold가 되는 전압 차이가 딱 어느 전압 이상이 되었을 때 아까 견우 직녀 만날 때 그 전압 되는 정도 생각해서 우리가 일정 전압 이상 될 때가 켜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트랜지스터 FET 필드 이펙트인데 이때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입니다. 얘도 커런트 소스인데 얘는 확실하게 볼티지 컨트롤드죠. BJT에서는 내부 증폭 그 회로에서는 우리가 그 커런트 구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이 영역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이렇게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등가 모델로 표현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라는 거를 그대로 생각해서 이미터를 소스라 생각하고 컬렉터를
이제 드레인으로 표현하고 이제 베이스를 이제 게이트로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가 BJT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BJT에서 이제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게 트랜지스터 모드에서 이렇게 R 파이에 V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고 이게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얘가 이미터고 그다음에 컨스턴트 커런트가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리 효과가 있을 때 여기 이제 R O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컬렉터고 이미터고 베이스인데 자 여기서 보면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일 때 이미터가 소스입니다. 그럼 이미터 소스이니까 결국 이제 얘를 소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렇게 똑같이 해주는데 베이스가 여기서는 게이트고 그 다음에 컬렉터가 여기서는 드레인입니다. 그래서 드레인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밑에 이미터에 해당되는 것이 소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에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BJT 같은 경우는 실제 전류가 주입이 됐었거든요. 전류 주입이 됐었는데 얘는 이제 전류를 주입해서 여기에 입력 저항하고 여기 걸린 전압에 따라서 들어가는 베이스가 작게 남아 결정이 돼 있었는데 게이트하고 소스는 지금 우리 그림을 표현할 때 여기가 게이트고 이제 보면 요 게이트하고 소스나 드레인 사이에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원체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순수 필드 이펙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똑같은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그냥 이렇게 비워져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요 R파이가 무한대로 가 있는 그런 상태로 그림을 바꿔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얘가 이제 완벽히 이제 이 컨스턴트 커런트가 아니라 얘가 이제 드레인 소스 사이 전압을 V에 드레인 소스 사이 전압을 했을 때 요거를 이제 I의 드레인 소스가 돼 있으면 전류가 컨스턴트 커런트면 일정해야 되는데 V 드레인 소스 사이에 전압을 좀 많이 걸어주면 이게 조금은 증가합니다. 이게 얘도 조금 증가해서 그 BJT에서의 얼리 효과와 비슷하게 여기에서 보면 이 영역에서 약간의 드레인 소스 사이에 약간 큰 저항이 RO에 해당되는 저항이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로 우리가 BJT에서 구성한 그 증폭 회로를 그대로 우리가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베이스에서 우리가 신호를 넣잖아요, 그죠? 똑같이 게이트에서 신호 넣는데 베이스 단에서 바라봤을 때 R 파이가 입력 저항으로 보이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 트랜지스터에서 2m 단위 저항을 달아주면 R1을 달아주면 이 입력단 베이스에서 그 R1을 어떻게 느낀다고 했습니까? 크게 느낀다 그랬죠. 1 플러스 베타를 곱을 한 R1을 느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우리 똑같은 문제로 이 RS에 달아주면 얘도 비슷할 텐데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 얘는 지금 무한대잖아요, 그죠? 얘는 입력 저항이 무한대인 그런 좋은 특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증폭기에서 입력 저항이 무한대라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입력 저항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신호가 거의 그대로 전달된다. 제가 지난번 시험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가 그랬죠. 아마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라서 그런데 신호가 그대로 전달되는 그걸 할 때 입력 저항이 크다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진행할 부분이 뭐냐면 세 가지 이제 제가 다 내용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여기서 이제 식을 얘기할 때 이 세츄레이션 영역하고 이 트라이오드 영역하고 우리가 전체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합니다. I의 드레인과 소스 사이 흐르는 전류는 뮤의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L분의 W의 V GS 마이너스 V TH의 V DS 마이너스 2분의 1의 V DS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면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 유도할 텐데요. 이거 심화를 살짝 보면 I 드레인 소스 그러니까 드레인과 소스 사이 전류가 뭔지는 모르지만 딱 봤을 때 뮤 이펙티브라는 게 나오고 그죠?
뮤 이펙티브하게 나오고 C가 나오고 L이 나오고 W가 나오죠. 그죠? 자, 보면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뮤라는 게 크면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죠? 뮤라는 게 크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이 뮤가 뭐냐면 반도체 재료의 전하 입장에서의 모빌리티가 표현합니다. 물성 전자 시간에는 모빌리티라는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차지 모빌리티,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을 때 종단 속도가 그 전기장에 비례하는데 물질에 따라서 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종단 속도, 차지 종단 속도가 다릅니다. 좀 더 빠른 V이펙트하고 C 옥사이드는 얘는 아까 커패시터 게이트하고 이 채널 사이에 전원체가 끼워져 있죠. 그죠? 저기서 끼워져 있는 그거는 커패시터 모양이죠. 커패시터 모양이니까 그 커패시턴스를 얘기합니다. 얘는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거든요. 넓으면 넓을수록 커패시턴스 클 텐데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니까 얘가 이야기는 조금 재료가 바뀌어도 같은 값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재료 다르면 다른 값이고 같은 재료이고 두께 같으면 얘가 같습니다. 그럼 L과 W L과 W 있으면 이 L은 뭐냐면 아까 드레인과 소스랑 채널 사이의 거리를 우리 L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로만 들어있다는 W는 뭐냐면 차지가 지나가는 길의 폭입니다. 그래서 그 전하가 지나가는 길이 넓거나 넓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길면 전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흘러가는 차지가 모빌리티가 좋으면 같은 전압에 대해서 속도가 빠르면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보면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것처럼 식이 지금 여러분 표현이 잘 한식으로 표현 안 된 것 같은데 I의 드레인 소스는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L분의 W의 V의 GS 마이너스 VTH의 V 드레인 소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V 드레인 소스의 제곱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니까 여기서 보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드레인 소스가 들어가고 드레인 소스가 들어가 있는데 자 드레인 소스의 그 2차식이죠 여러분. 2차식인데 여러분 고등학생 과외 알바 같은 거 하나요? 요즘 안 하나요? 중학생은 이거 안 배울 것 같고 그죠? 자 고등학교 때 포물선 배우지 않았나요? 포물선? 2차원에서 배웠죠? 자 V 드레인 소스의 제곱 입장에서 볼 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당연히 위로 볼록이죠. 위로 오목입니까? 뭐 아래로 오목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보면 마이너스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뭐 같은 얘기인데 위로 볼록이니까 결국 아까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V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I의 드레인 소스가 이게 위로 볼록이니까 이런 형태로 쭉 갈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느 일정 이상 가면 이제 V 게이트 소스 VTH가 V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TH가 정확히 V 드레인 소스 같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을 때 그 채널에서 이렇게 이제 드레인이 이쪽이 드레인이고 여기 소스면 정확히 드레인 쪽 전압이 높아졌을 때 여기 채널이 사라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가 이제 L이라고 표현했을 때 길이 L을 표현했을 때 드레인 쪽 전압이 커져서 여기에 차지가 딱 사라지는 지점이 뭐냐면 정확히 V 드레인 소스하고 V 게이트 소스가 VTH 어느 임계 전압이 되는 포인트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VGS, VTH가 있고 V 드레인 소스가 좀 커지면 그 이상부터는 이게 전류가 일자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V 드레인 소스가 이 포인트 같은 지점 이상부터는 얘가 이것보다 커진 이상에서는 얘가 평평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은 평평해진다 그랬는데 요 이상 되는 포인트, 요 지점이 V 게이트 소스가 V 드레인 소스보다 뭐 일정한 VTH 어떤 임계점의 같은 지점이 바로 이 포인트 됩니다. 이 포인트가 바로 세츄레이션 영역하고 이 세츄레이션 영역과 트라이오드 영역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I 드레인 소스하고 요 식이 일반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표현되는데 V 드레인 소스가 이제 이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TH보다 큰 영역, 그러니까 V 드레인 소스가 V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TH보다 큰 영역은 전류가 일정합니다. 그 얘기는 V 드레인 소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이상부터는 똑같으니까 결국 뭐냐면 V 드레인 소스는 V 게이트 소스 같은 상태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이 V 드레인 소스 대신에 얘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 포인트에서 얘를 딱 넣어주면 I 드레인 소스가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L분의 W에 얘가 V 드레인 소스가 V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TH. 자, 봐요 한번. 오늘 개념적인 설명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6장을 다 커버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자, 보면 V 게이트 소스와 VTH가 얘를 딱 대입을 하면 뭐 앞에 뭐가 됩니까? 얘가 V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TH의 제곱이죠. 자, 제곱이고 그다음에 여기 V 드레인 소스 대신에 VGS 마이너스 VTH를 딱 넣어주면 되죠. 그럼 얘도 제곱이죠, 그죠? 제곱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뺐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식이 결국 이제 V 게이트의 요 일정한 부분의 전류는 뭐에서 결정되냐면 I의 드레인 소스 전류는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L분의 W의 2분의 V GS 마이너스 VTH의 제곱이다라는 겁니다. 이 제곱이다라는 게 여기서 보면 이 이상부터는 의미가 없고 요 포인트에서 스레시홀드 영역에서 전류가 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거 보니까 이제 하나의 자신감이 생긴 거죠. 자, 전류가 I 드레인 소스 사이의 전압을 바꿔주는데 전류가 드레인 소스 사이의 전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인데 우측에 봤을 때 V 드레인 소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이 영역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증폭기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등가 모델을 만들었을 때 DC 컨디션을 만들어줬던 게 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BJT에서 DC 컨디션을 썼었습니까? GM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해보면 얘도 GM을 아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 쓸 수 있다면 여기서 GM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GM을 구한다고 보면 자, 봐요 한번. 여기서 GM은 뭐냐 했을 때 이 GM 이제 요것만 볼게요 한번. 자, GM을 보면 GM은 우리도 이제 GM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컨스턴트 소스,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커먼 커먼 드레인, 그 소스 팔로워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GM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D, I의 드레인 소스 전압에 대해서 D의 V의 GS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게이트 입력 전압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출력 전류의 변화가 바로 GM의 정의거든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오른쪽 그림을 딱 봤을 때 뭐가 딱 보입니까, 여러분? 식을 딱 보니까 여기에서 I 드레인 소스를 VGS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미분하면 되는데 얘를 미분하면 또 기분 좋게도 제곱이 딱 있잖아요. 제곱이 있으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2가 앞으로 나가면 하나 남죠. 하나 남으니까 결국 이제 우리 쓸 때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L분의 W의 V GS 마이너스 V TH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GM이 V GS 마이너스 V TH에 그 다음에 이 앞에 물질 상수입니다. 소자 구조에 따라 주어지는 소자 재료 뮤 모빌리티는 게르마늄이냐 실리콘이냐에 따른 그런 재료에 관한 성질이고 C 옥사이드는 커패시턴스니까 게이트 재료, 그 인슐레이트 재료나 두께에 따라 정해진 양이고 L분의 W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디자인을 하는 모양과 재료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앞에 다 정해진 양입니다. 주어진 양입니다. 우리가 BJT에서 벤타 값이 주어진 것처럼 얘가 주어진 양입니다. 자, 여기서 VGS와 VTH인데 또 주어진 양이 VTH가 또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BJT에서는 GM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GM이 우리가 지난 BJT에서는 GM 어떻게 주어졌었죠, 여러분?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뭐를 하셨습니까? VT였잖아요. 그죠? V 서멀 볼티지 분의 컬렉터 쪽 흐르는 전류, DC 전류. 여기 딱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컬렉터 쪽 흐르는 전류에다가 VT를 나눠준 값이니까 그때 목적은 결국 뭐였냐면 BJT에서는 컬렉터 쪽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었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GM이라는 것이 컬렉터 쪽 전류에다 VT였으니까 요걸 그 전류만 구하면 그 다음에 증폭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자, 비슷한 생각을 FET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게이트 소스 사이에 그 전압에서 결정됐는데 얘도 가만 보니까 GM에 대해서 GM을 봤을 때 기왕이면 컬렉터 전류가 주어졌으니까 여기도 전류 따지면 무슨 전류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드레인 소스 전류가 있으면 딱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위에서 이제 봤을 때 이게 VGS 마이너스 VTH 제곱 나누기 2가 I 드레인 소스였으니까 이 VGS 마이너스 VTH는 2를 여기다 넘기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이 I의 드레인 소스 넘기고 나누기 뮤 이펙티브 C 옥사이드 L분의 W인데 얘가 제곱이었으니까 요 일성 제곱이 아닌 요거는 바로 루트가 바로 이 VGS VTH 대신에 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 FET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GM이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분모가 뮤 이펙티브 C 옥사이드 L분의 W였고 분자가 요거였으니까 그다음 2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건 루트가 됩니다. 루트가 쫙 되고 루트 딱 들어가서 2배의 뮤 이펙티브 C 옥사이드 L분의 W까지는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이제 I 드레인 소스의 전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JT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BJT에서는 컨덕턴스가 뭐에 의해서 증가했습니까, 여러분? 트랜스 컨덕턴스가 뭐에 의해서 증가했습니까? 컬렉터 쪽 흐르는 전류에 바로 비례했죠. 바로 비례했습니다. 근데 이 FET에서는 트랜스 컨덕턴스가 뭐에 의해서 비례했습니까? 드레인 소스가 흐르는 전류에 어떻게 비례되어 있습니까? 루트에 비례하죠. 보니까 이게 BJT 같은 경우는 컬렉터 전류 흐르면 그대로 GM 같이 증가했었죠, 그죠? 선형이 증가했었죠. 그 다음에 FET가 지금 유도를 해보니까 드레인 쪽 전류가 맞긴 한데 얘는 컬렉터 쪽 전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얘는 2분의 1에 비례하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GM이라는 것은 증폭기로 쓰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증폭률이 아까 GM의 RD를 곱을 한 거였잖아요, 그죠? 증폭률이 GM 바로 비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순수 증폭률은 전류를 본다 그랬을 때 BJT가 유리하겠습니까? FET가 유리하겠습니까? BJT가 유리하겠죠. 그러면 전류에 대해서 증폭률이 높기 때문에 그 BJT 같은 경우는 주로 큰 전류를 증폭할 때 얘가 굉장히 우리 전류의 스케일링이 바로 비례해서 증폭률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고 FET에서는 똑같은데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해보니까 트랜스 컨덕턴스는 전류의 루트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GM 자체가 전류의 스케일링이 바로 되지 않고 루트에 비례하니까 이 BJT에서 10배 증가하면 전류 10배 증가하면 그대로 증폭률이 10배 증가하는데 FET에서는 10배 증가하면 루트 10이 돼가지고 3.6배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긴 하지만 등가 모델 했을 때 이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차이만 비교를 해보고 이 자체를 구하는 것은 DC 컨디션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바로 계산해 볼 겁니다. 오늘은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빨리 업로드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바로 끝나고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그 개인이 어디 갔죠? 지금 개인이 마이너스 GM의
개인이 어디 갔지? 이게 그 다음이네. 라고 생각해 보면요. common source 회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common 이미터에 해당됩니다. 이미터에 해당되는데, 자, common 이미터에서 우리가 common 이미터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미터가 그라운드가 되고 이렇게 V에 이제 입력이 들어가서 이제 출력에 common 컬렉터의 저항을 달아주고 RC로 해주고 출력 전압이 이렇게 V 아웃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V인데 V 아웃을 common source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먼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common 이 베이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 BMPN 그 BJT에서는 우리가 GM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죠, 그죠? 컨스턴트 그 트랜스 컨덕턴스라 그래서 GM만 주어진다면 그냥 GM 똑같이 써서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똑같은 버전을 제가 본다 그랬을 때 FET를 똑같이 하고 봅시다 한번. 똑같이 해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RD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소스 드레인 해주고 드레인 쪽에서 전압이 출력 전압이 V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제 V 인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똑같은 이제 등가 모델로 표현하게 되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얘를 이제 똑같이 등가 모델로 이게 무한대의 저항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컨스턴 커런트의 GM의 V에 우리가 그 요 BJT에서는 V 파이 요게 V 파이에 R 파이로 표현했었는데 여기서는 V에 플러스로 표현할게요. 그냥 V 플러스로 표현했을 때 V 플러스로 표현하고 여기에 V 게이트 소스 V 인이 들어갑니다. V 인이 스몰 시그널 모델이니까 어차피 V 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V 인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출력 전압이 여기에 드레인 쪽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게이트고 이제 커먼 이게 그라운드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저항이 달리는 거죠. 저항이 달려서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는 이 V에 DD라 표현하거든요. 여기서는 BJT에서는 VCC라 표현하고 여기서는 VDD라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컬렉터란 의미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VDD는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는 그라운드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를 해주고 여기에 출력 전압이 V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GM이 뭐냐라는 거는 제가 금방 얘기해 주겠지만 일단 GM으로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똑같이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게인 A의 V가 V의 in하고 V의 out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V 플러스가 주어져 있으니까 V in이 보는 것처럼 V in과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은 V 플러스와 같습니다. V 플러스 같고 그 다음에 GM V 플러스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V 아웃은 마이너스의 GM의 V 플러스의 이게 커런트고 이게 RD입니다. RD거든요. RD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해보면 V in에 대해서 V out은 보는 것처럼 V in에 대해서 V out의 B는 보는 것처럼 이 V 플러스는 같으니까 마이너스 GM의 RD가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GM의 RD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 모양 자체가 common 이미터 BJT에서 common 이미터 회로하고 FET에서의 common 소스하고 회로가 같죠, 그죠? 같습니다. 제가 잠깐 요거를 식을 다음 시간에 유도를 하겠지만 이게 트랜지스터에서는 앞에서 식을 제가 잠깐 보이면요. 여기서 개인이 지금 마이너스 GM RD라고 우리 구했죠, 그죠? 요거는 common 소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GM인데, 자 여러분 common 그 다음에 이거 있는데 common 베이스가 있었죠. common 베이스하고 common 이미터하고 그 개인의 차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고 부호만
반대로 됐었죠, 그죠? 반대로 돼서 AV가 똑같은 GM RD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카먼 이제 게이트 카먼 소스 말고 카먼 게이트도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림을 이제 뺐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면 다 그릴 수 있는 생각해 보고 카먼 베이스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렇게 입력이 어디로 갔었습니까, 여러분? 카먼 베이스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입력이 2m로 들어갔었죠, 그죠? 입력이 2m로 들어갔습니다. 그림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겠죠, 그죠? 그럼 그림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림을 좀 돌려가지고 카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카먼 입력이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V-in이 되었고, 다음 베이스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러분? 베이스가 카먼이니까 이렇게 그라운드 했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VC가 돼서 이것은 RC라 되고 출력이 Vout이었죠, 그죠? Vout이었습니다. 요때 이제 V인데 Vout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것이 GM의 RC였죠, 그죠? 요게 이제 카먼 베이스입니다. 카먼 베이스 회로 했는데, 자, 똑같이 얘를 이제 바꿔서 카먼 게이트로 한다 그러면 그림을 똑같이 그려서 자, 그대로 대칭으로 옮기겠습니다. 카먼 게이트로 옮겨서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이게 V에 D로 표현하고 VDD로 표현하고 여기에 이제 RD라 표현하고 출력 전압이 Vout이고 여기가 이제 카먼이고 여기에 이제 V-in입니다. 자, 똑같이 그림을 이제 그렸거든요.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자, 이렇게 GM 이 FET인 경우는 아까 DC 컨디션 계산하기가 BJ트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아까 트레셔홀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보면 이걸 그림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표현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똑같이 이제 베이스 이미터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게이트가 그라운드 되죠, 그죠? 게이트가 그라운드 되고 여기서 게이트가 그라운드 되고 소스 쪽에 저항이 입력이 들어가죠. 여기서 얘가 V-i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컬렉터 드레인 쪽에 이렇게 저항을 드레인 쪽에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가 들어가 있고 이게 딱 들어가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RD가 들어가 있습니다. RD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VDD는 그라운드를 표현하고 여기가 Vout입니다. 되어 있고 여기가 V-in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V-in이 됐으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V 플러스 여기 이제 게이트 여기가 GM의 V 플러스를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런 보면 이 Vout은 식을 딱 봤을 때 이 전류에다가 RD입니다. 그래서 GM 플러스 자 GM V 플러스가 전류고 여기에다 RD를 곱을 하면서 여기 마이너스를 곱을 해준 게 0에서부터 내려가면서 Vout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V 플러스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됐으면 이 V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시작해서 V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V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V 플러스와 V-in은 부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하겠죠. 반대되니까 V-in은 여기서 V 마이너스 V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대로 대입을 하면 그대로 GM의 RD에다가 V-in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V-in에 대해서 Vout이 GM의 RD가 된다라는 거를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인이 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뭐가 돼 있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입력 저항, 출력 저항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입력 저항, 출력 저항을 BJT 하던 데와 똑같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카먼 게이트 회로인데 그 다음 나온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common collector가 common drain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이 common source follow 회로인데 제가 여기 보면 입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입력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R E가 되고 여기서 이제 V in이고 컬렉터가 이게 그라운드였습니다. V 컬렉터 CC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출력이 2m 단에 출력 V 아웃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똑같은 버전으로 보면 FET를 똑같이 그려주고 R D가 되겠죠. RS가 되겠죠. 이건 RS가 될 겁니다. 그러니 V in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VDD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출력 전압이 이렇게 V 아웃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똑같이 등가 회로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등가 회로로 드레인 쪽을 얘기하고 여기에 V in 게이트를 얘기하고 V 게이트를 얘기하고 V 게이트 소스를 V 인으로 하겠죠. V 인으로 이렇게 딱 V 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m 단에 이 소스 단에 저항이 달려 있죠. 저항이 이렇게 RS가 달려 있고 그라운드로 가고 그 다음에 커런트가 여기 연결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여기 왜 안 쳐지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제 플러스 V 플러스가 되고 GM에 V 플러스 되고 이게 똑같이 얘는 그라운드 되겠죠. 여기서는 저항이 안 달렸으니 그라운드 되어 있고 출력 전압이 여기는 출력 전압입니다. V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전류가 이제 흘러가는데 이거는 좀 더 간단한 게 BJT인 경우는 여러분 보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FET인 경우는 여기에 전해체가 무한대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없죠. 그러면 여기 출력 전압이 그대로 밑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V아웃은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V아웃은 위에서 커런트 소스로부터 흘러간 전류가 그대로 RS로 갈 겁니다. 그래서 GM V 플러스 전류가 RS로 밑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전류에다가 RS 곱을 해서 V아웃이 되는데 다음에 이 V인에 대해서 V 플러스가 되는데 V인은 V 플러스하고 V 아웃의 합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 V 플러스와 V 아웃의 합입니다. 합이니까 여기서 이제 V 플러스를 이제 V 플러스가 주어졌을 때 얘를 V 아웃을 바꿔주면 V 플러스가 GM RS 분의 V 아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대입을 딱 해주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GM RS 분의 V 아웃의 플러스 V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V 인에 얘는 RS로 묶어내면 RS 분의 1에 이제 GM 분의 1 더하기 RS의 V 아웃입니다. 이래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V 인분의 V 아웃은 위에 RS 나누기 RS 더하기 1 나누기 GM이 됩니다. 깔끔하죠, 그죠? 깔끔하니까 여기서 보면 V1에 대해서 V 아웃이 지금 소스에 걸린 저항하고 위에 저항이고 BJT인 경우는 여기 뭐가 좀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근사적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 RS가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GM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FET는 BJT와 다른 것이 말로 설명했을 때 전류에 비례하지 않고 전류의 루트에 비례하는데 얘가 충분히 RS 크면 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소스 팔로워로서 얘는 그 전압은 그대로 따라가죠, 그죠? 따라가는데 FET 경우는 입력 저항 자체가 원래 무한대였잖아요.
원래 무한대였으니까 이 소스 팔로우 자체가 그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입력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BJT와는 달리 이 부분이 개인이 1이긴 하지만 BJT처럼 꼭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입력 개인이 1로 간다라는 걸 생각하고 얘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스 팔로우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회를 보면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여기 식이 있으면 이게 개인은 RS가 있고 RS 여기 1 플러스 GM분의 1이다. 여기에 바라봤을 때 GM분의 1이 있는 것처럼 보는데 이런 거죠. 보면 요 RS가 있고 요 소스 달인 저항이 GM분의 1로 보이죠. 그죠? 여기 GM분의 1이 되는데 잘 봐요 한번. 이 개인이 이제 RS 플러스 GM분의 1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 보면 그림이 여기서 RS 플러스 1 나누기 GM분의 1의 RS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요거 하고 끝낼게요. 보면 여기서 V 아웃인데 입력 전압에 출력 전압인데 RS에다가 여기 GM분의 1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GM분의 1 보이는데 얘 두 개 합에다가 RS로 했으니까 꼭 저항 두 개를 볼티지 디바이더에서 입력대 출력을 딱 나눈 거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RS 플러스 GM분의 1의 이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부분은 다음 월요일까지 여러분 뭘 보냐면 똑같은 이 책에 거제에 보면 그 앞과 뒤에서 FET하고 BJT가 나옵니다. 카먼 이미터는 카먼 이미터와 카먼 소스. 카먼 이미터 카먼 소스의 저항이 달린 케이스. 다음에 카먼 베이스 카먼 게이트. 다음에 카먼 컬렉터 카먼 드레인. 이미터 팔로워 소스 팔로워. 사실 같죠, 그죠? 같으니까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그냥 연습 삼아 오늘 했던 내용이 있죠. GM은 그대로 놔두고 그 전체적으로 한번 그 개인하고 인풋 저항하고 출력 저항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게 다음 월요일까지 숙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식을 뭐 유도. 식을 가는 거예요. 식을 가는 거. 다음 월요일이랑 휴강하는 날. 다 휴강인가요? 그럼 동영상 제가 그 빠진 수업이 있으니까 동영상 남기겠다, 그죠? 네, 수요일 날 되면 되겠다, 그죠? 네. 제가 수업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을 남길게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숙제는 원래는 안 할게요. 원래 안 하는데 동영상 듣고 대신에 그 숙제는 방금 얘기했던 카먼 이미터, 카먼 소스, 카먼 베이스 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 종이에다가 이런 증폭률하고 입력장, 출력장, 증폭률, 입력장, 출력장 그냥 한번 유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FET 할 때 좀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는 그 DC 컨디션 있죠? DC 컨디션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예. 어렵지 않죠?